자, 80페이지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한 포토샵 필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서부터 오늘은 볼 거예요. 예제 파일을 불러올게요. 열기 눌러서 일단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에 예제는 파트 2에 있는 챕터 2에 세션 1에 있는 사진 보정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울토마토를 아마 찍었나요? 이렇게 토마토가 지금 보이는데요. 얘가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보정을 해보고자 해요. 81페이지 2번에 보면은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원래 어디냐면은 이미지의 조정에 있는 레벨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지 조정 레벨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밝기를 맞출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까만색 화살표는 어두운 영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회색 화살표는 대비 영역, 밝기 대비 이런 영역이고, 여기 있는 흰색 화살표는 자, 여기서 여기 흰색 화살표 요거는 밝기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서 맞추는데요. 밝기를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이미지가 밝아지는 게 보이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회색을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대비가 좀 선명해지거나 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면 더 많이 밝아지고 이쪽으로 당기면은 명암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여기 있는 까만색 화살표를 당기니까 어두운 영역이 좀 더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레벨 값을 원래는 보면서 조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적어서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16, 여기는 1.81, 여기는 229. 사실 저도 이렇게 안 적어요. 그냥 사실은 그냥 여기 조절을 해서 맞추지 여기다 수치를 적어서 맞추진 않아요. 근데 일부러 그냥 책하고 똑같이 보이게끔 제가 그냥 적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많이 밝아진 상태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작업 내역 패널에서 열기 이전 상태랑 레벨을 준 상태를 보면은 밝기가 많이 보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레벨즈만 쓴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레벨즈로 기본적인 밝기 보정을 맞추고 그 다음 커브즈를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 조정에 가서 여기서 곡선을 골라주세요. 82페이지 5번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커브즈, 곡선이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대각선에 여기 있는 이 선을 끌어서 이렇게 당기면 밝기가 보정이 되고요. 이 선을 밑으로 내리면 명암이 보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S자 형태로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값을 설정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65에 값을 저도 79 이렇게 적을 건데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끌어서 저도 맞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치수를 적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복선으로 보정을 했고 이제 OK를 누르면 보정된 상태를 볼 수 있죠. 아까 열기로 되어 있었던 제일 처음 화면은 원래 이렇게 어두운 토마토 화면이었다면 레벨 값을 줬고 이 레벨 값을 조금 더 다듬느라고 곡선을 설정을 한 거예요. 살짝 바뀌는 이 전후 사진 모양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외곽선 보정하기로 가볼게요. 83페이지의 내용의 8번인데요. 위 이미지에서 이번엔 필터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필터에 보면은 선명 효과가 샤픈, 선명 효과에 여기서
고급 선명 효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을 설정을 할 건데, 요 양이 있죠. 요 어마운트를 50으로 맞춰라 라고 하네요. 50. 그리고 반경을 1픽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원본 사진이 보이고 떼면은 수정본이 보여요. 양을 더 진하게 줘보면 이 사이가 조금 더 뭐랄까요, 거칠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반경을 좀 높게 주거나.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튀니까 여기서는 양을, 이 책에서는 50을 줬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스 반경은 그냥 1픽셀로 얇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살짝 보정까지, 고급 선명효과까지 선명효과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정 전과 후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선명효과는 살짝 줬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스텝 4에 적혀있는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흐리게 처리하고 우리가 피사체, 실제 여기 판매하는 상품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이미지를 복사하실 때는 여기 배경 그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복제가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면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단축키로 알려드리면 얘를 컨트롤 J를 누르면 그대로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레이어 하나를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놓고 여기 이제 85페이지 12번에서는 필터의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흐리게 만들었어요. 자, 필터에 블러는 흐림 효과를 말하고요.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골라주면은 이렇게 흐림 효과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반경이 높을수록 흐려지는 거고요. 예제에서는 13번에 보니까는 요 값을 5픽셀을 줬네요. 그럼 이 정도 흐리게 하래요. 그러고 OK를 하면 아마 이렇게 토마토 그림이 많이 흐려졌을 거예요. 지금 배경, 밑에 있는 배경은 그대로 원본이 있고, 수정한, 우리가 여기 보정한 원본이 있고, 레이어 하나 복사를 해서 거기에서 흐림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의 눈 모양을 가려보면 원본이 보일 거고요. 다시 누르면 얘가 이제 보이는 상태니까 흐려져서 보일 거예요. 자, 현재 여기까지 잘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웃포커싱이라는 건 뭐냐면 배경을 흐리게 하고 여기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좀 씌워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는 퀵 마스크라는 걸 활용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이 전경색, 배경색 밑에 보시면 사각형의 동그란 표시 있죠. 이게 퀵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퀵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14번에 보시면 그림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자, 그림이 레이어에 보시면 요게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헷갈려 보이실 텐데 얘 이름은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요. 레이어 마스크를 지금 쓰고자 하는 게 아니므로 이걸로 체크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경색, 배경색 있는 이 밑에 보시면 비슷한 모양이 하나 있어요. 사각형의 동그라미 똑같죠? 얘가 퀵 마스크예요. 이걸로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그림이 잘못됐는데 판을 바꾸면서 또 바꿨겠지 했는데 이거 수정을 안 하셨네, 이 작자가. 어쨌든 이걸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고를게요. 브러쉬 툴을 클릭하신 후에 자, 86페이지 15번이죠. 자,
자, 다시 이제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브러쉬의 크기는 일단 그냥 1000으로 그냥 대충 설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0을 잡았지만 꼭 1000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지금 과일 바구니 부분을 우리가 퀵 마스크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토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선택을 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빨갛게 되는 거는 마스크 영역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거고 실제 색깔이 칠해지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작게 할 건데 오른쪽 눌러서 크기를 작게 만드셔도 되지만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 중에 단축키가 왼쪽 대괄호는 작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왼쪽 대괄호를 적절하게 줄여서 만드시고 이런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끌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이거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요거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때 엔터 옆에 보시면 왼쪽에 대괄호 보여요? 왼쪽에 있는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가 있잖아요.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브러쉬가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다시 퀵 마스크를 풀어주시면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혀 있을 거예요. 아까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했던 부분은 마스크 영역으로 씌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됐을 거고요. 다른 원래 기존 색깔로 있었던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채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아까 복사한 레이어 1번 있죠. 얘를 선택해 놓은 상태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아까 누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요, 선생님? 네, 아까 이 상태 있죠. 퀵 셀렉션으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보면은 이 바깥쪽 영역들이 선택이 돼 있고 이 안쪽 영역이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 레이어 1번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여기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실제 아까 우리가 퀵 셀렉션으로 색깔을 칠했던 부분은 까만 색깔로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칠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흰 색깔로 마스크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경에서 실제 이 피사체 부분만 선명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퀵 마스크가 혹시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을 위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마스크를 제가 삭제하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레이어 마스크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레이어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눌렀을 땐 이렇게 흰 색깔로 레이어 마스크가 채워져서 보일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에는 마스크를 가리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어를 가리는 건데 흰색 영역은 가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영역을 말하고요. 까만색 영역이 가리는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실제 이 밑에 있는 배경은 선명한 이미지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여기 토마토 있는 부분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까만색으로 가려주면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까만색으로 골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서 선명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퀵 셀렉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퀵 마스크가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도 아까 그 본 예제를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저기 옆에 있는 거 안 사용할 때는 그냥 바로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지우는. 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는 저거 했다면 이거 또 해야 되는
퀵 셀렉션을 해가지고 선택용을 만들어서 마스크를 씌워도 되지만 그렇게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일단 책 기준에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퀵 셀렉션을 안 써요. 잘 쓰지 않다 보니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여기서 씌워 놓으면은 흰색으로 이렇게 마스크형이 생기니까 브러쉬로 적당하게 크기 맞춰서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만들면 그 문질러지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채워지니까 까만색은 가려지는 영역이므로 배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어 스패널의 마스크는 레이어 자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적용된 레이어의 그림이 마스크 색깔이 검정이라면 가려지게 되고 마스크 색깔이 흰색 영역인 것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퀵 마스크는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화면에 있는 이미지 등의 선택 영역을 브러쉬로 색칠해서 직접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퀵 마스크랑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차이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넘어가서 88페이지. 자,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한번 잠깐 보러 가볼까요? 자, 이미지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현재 열려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가로가 1728 그리고 세로가 2592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꽤나 크죠.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혹시 보여요? 여기 링크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폭을 조절하면 높이가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값, 요 폭 값을 지금 1728인 값을 1200으로 바꿔보면은 높이도 알아서 조절된 거 보였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작아진 거 보이죠? 다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미지에 아까 이미지 크기로 가서 이 폭이 지금 1200인데 이번엔 700으로 맞춰보면은 높이도 그에 맞게 조절이 되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러면 1728일 때 그냥 바로 700으로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텐데요. 88페이지 중간에 있는 팁을 읽어볼게요. 화이트 값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픽셀이 깨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한꺼번에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게 되면은 픽셀이 그만큼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약간씩 단계를 거쳐서 줄이는 게 그래도 뭐랄까요? 해상도랄까요? 픽셀을 좀 더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로고 지우기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사진 보정은 닫아주시고 이번에는요. 예제 파일의 챕터 2의 섹션 2 로고 지우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에서 챕터 2의 세션 2 로고 지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화면을 좀 우리가 100% 사이즈로 보고 싶다면 돋보기 툴을 따닥 누르면 원래 화면 사이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지갑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찍혀 있어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0페이지 3번 툴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마 이전에 다른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른 메뉴로 바뀌어 있을 건데요. 여기 일곱 번째 있는 이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패치 툴을 골라주세요. 패치 도구를 고르시고 여기 로고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대략 동그랗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소스 모드로 바깥쪽에 여기 깨끗한 질감으로 끌어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정리됐죠?
만들어 보세요. 예제는 파트 2의 챕터 2 세션 3번에 있는 인물 보정하기 예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자면 여기 인물 모델이 있는데 모델의 잔머리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잔머리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92페이지. 일단 화면을 좀 크게 볼 거니까 돋보기 툴을 따닥 눌러서 100% 사이즈로 볼게요. 그러고 툴바에서는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한 후에 여기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는 여기 책에서는 175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책에 보니까 부드러운 브러쉬로 골라놨네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색깔을 찍을 때는 Alt를 누르면서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상태가 돼요. 이때 배경을 클릭하면 그 배경색이 전경 색깔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색깔을 전경색으로 채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채운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브러쉬로 색깔 채우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용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아까 우리 패치 도구 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스팟 복구 브러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만들면 이렇게 쉽게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브러쉬가 크면은 브러쉬 주변의 질감을 가져오는 거라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복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올 한 올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고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브러쉬를 색깔을 설정해서 그렇게 채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서 편한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파틀링으로 할 때 보면 이렇게 경계 라인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스파틀링 브러쉬로 할 때 이 경계 라인을 정리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브러쉬로 색깔을 채운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잔머리를 없애보시면 돼요. 히스토리 브러쉬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망쳤을 때 이럴 때 정리하는 툴이에요. 만약 이렇게 망쳤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돌리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히스토리 작업 내역 브러쉬로 다시 문지르면은 망가진 부분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줄 때 쓰는 툴이 히스토리 브러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정리를 해 보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남은 부분은 책에서처럼 Alt 눌러서 브러쉬에서 그 근처에 배경색을 찍어서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한번 보정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도장토랑은 다르죠. 왜냐면 브러쉬에서 Alt 눌러서 찍은 건 전경색을 추출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을 추출해서 입힌 거고, 도장 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거 힐링 브러쉬 이거 스팟 포크 브러쉬랑 같으냐 이 질문이시면은 얘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근처에 질감으로 입히는 애잖아요. 그쵸? 근데 브러쉬 여기서 보면은 도장 툴 같은 경우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티가 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는 보면 앞머리 부분을 좀 더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제가 복제 도장 도구로 여기 깨끗한 머리라고 웃기네. 자, 여기 일단 이렇게 채워져 있는 머리를 Alt 누르면서 찍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머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머리는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9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효과가 잘 적용 안 된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얼굴의 피부 잡티를 제거해 볼 건데요. 이분 피부 자체가 원래부터가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뭐 조절할 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보정을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스팟 복구 패치인데요. 이 중에서는 이 예제에선 패치 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잡티 제거가 아마 이쪽에 잡티가 있었던 모양이죠. 잡티 제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택 영역으로 바뀌면 이 잡티를 끌어서 이렇게 깨끗한 질감 쪽에 놓으면은 잡티가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잡티로 보이는 부분이 마땅히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밝기를 좀 보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예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째. 여기 닫지 도구라고 보여지죠? 이 닫지 도구는 밝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러쉬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출이라고 보이죠? 요게 이제 적용 정도예요. 여기가 너무 높으면 얘가 너무 흐에 묽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출 값은 낮춰서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선 15% 정도로 줬네요. 그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밝게 할 부분에 이렇게 밝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닫지 쓰기 전에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브러쉬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닫지를 주면은 이 부분이 밝아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밝게 하는 것까지가 96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의 내용은 피부톤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약간 피부결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잡을 거니까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영역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자리가 여기 또렷하게 선이 남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페더라는 효과를 골라주시고요. 이 페더 값을 10으로 설정하고 확인했어요. 이 페더가 뭐냐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걸 페더라고 해요. 그리고 98페이지의 19번에서는 필터에 여기는 블러, 즉 흐림 효과,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어서 여기 반경 값은 예제에서는 2.1픽셀 정도로 조금만 줬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한 후에 선택 해제 컨트롤 D. 원본 주기 전하고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닫지만 줬을 때 여기 보면 피부 질감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까지 해서 해제까지 하니까 되게 부드러운 그런 피부 질감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이미지의 필터에 보시면요, 픽셀 유동화라는 효과가 있어요. 픽셀 유동화. 여기서 우리가 눈을 키우거나 턱을 깎거나 하는 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런 도구들이 있고 요 옆에 있는 도구는 CC 버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의 도구 설명을 먼저 하고 여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뒤틀기 도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틀기 도구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내가 턱을 줄여줄 수가 있는 메뉴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마우스로 뭐 브러쉬로 뭐 고정을 해놓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좀 더 맞춰 볼게요. 자, 요거는 재구성 도구,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문질렀다 하면은 원래대로 돌릴 때는 재구성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브러쉬를 조절할 때 여기 압력이랑 속도 등이 있는데 압력을 높이면 브러쉬를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여지고 이런 정도의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매끄럽게 도구로 요 선을 라인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고는 해요. 좀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계 방향 돌리기. 이렇게 회전할 때 써요. 자, 요거는 뭐냐면 오목 도구, 줄일 때. 얘는 볼록 도구, 늘릴 때, 키울 때. 요거는 왼쪽 밀기인데 사실 제가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아직까지 쓸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토샵 인생이 중학교 때부터면 한 20년은 쓴 것 같은데 예, 여태까지 얘가 뭐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밀려지긴 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어디다 쓰면 좋을지 혹시 알 것 같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쓸모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마스크 고정 도구.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일단 움직일 때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면 그 부분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고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로 지우면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되죠. 이건 이제 얼굴 도구라고 해서 얼굴 형태를 우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 맞춰서 설정할 수 있게 나와 있는 도구예요. 좀 재밌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생겼죠. 손도구는 손바닥 툴인데 돋보기로 많이 확대했다라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취소를 눌렀고요.
다시 필터에서 다시 픽셀 유동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메뉴를 한 번씩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눈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요거는 왼쪽, 요 오른쪽 눈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을 같이 움직이려면 여기 있는 요 링크를 눌러놓고 조절하면 양쪽이 같이 움직여져요. 자, 눈높이. 눈높이도 얘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절되는 거 보이죠? 얘는 눈과 눈 사이 너비, 여기 눈 너비, 눈 기울기, 눈과 눈 사이 거리, 그리고 코의 높이, 코의 너비, 그리고 미소를 없앨 수도 있고 미소를 둘 수도 있고, 윗입술을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윗입술을 조절하거나, 아랫입술의 경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입의 너비도 줄이거나 넓힐 수가 있고 입의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그런 툴이죠. 얼굴 모양에서 이렇게 이마를 좀 높이거나 턱 높이를 조절하거나 턱선을 맞추거나 얼굴의 너비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 눌렀네. 다시 이전으로 가서, 자,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에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턱을 좀 줄여볼까 하는데요. 일단 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단 얼굴에서 눈, 코, 입이 바뀌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서 바뀌지 않을 부분에 색깔을 이렇게 칠해요. 여기 있는 머플러도 안 바뀌게 할 거다, 이렇게 칠하면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칠했다면은 이제 뒤틀기 도구로 얘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턱을 줄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한번 눈도 이제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려서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한번 원본하고 볼게요. 얘를 조절해서, 얘가 이제 수정본이고 원본이 요건데, 원본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여기도 어둡고 이랬던 게 수정하고 나서는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정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